서울 명동의 번화한 거리는 저녁 무렵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마리아는 딸 소피아와 함께 이 활기찬 도시를 방문해 칼국수집으로 향합니다. 마리아에게 서울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30년 전 그녀는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서울의 길거리와 문화에서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마리아는 30년 전 즐겨 먹던 음식인 칼국수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딸과 함께 들어간 칼국수집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은 마리아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가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 나이도 벌써 60이 다 되어 가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다들 다 성장한 딸이나 아들 데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 소피아를 혼자서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미혼모였는데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0년 전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아시아 쪽의 캐주얼한 분위기의 옷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패션의 그래픽 디자인이 필수가 되던 시기였죠. 저희 회사도 그 물살을 타고 패션 산업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사업을 위해 아시아 국가에 파견을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일본이 비록 거품 경제로 불리며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디자인 수준은 높기에 아시아 정서에 대한 감도 잡고 디자인 시장 조사도 할 겸 일본부터 갔었죠. 도쿄, 오사카 모두 둘러보고 가는 일정이었기에 일본에서 한 달간 머무르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은 신사업 본부였기에 6개월의 일정이 잡힌 길게 머무는 국가였습니다. 한국 지사는 종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원단 시장이 있는 동대문과 인쇄소들이 밀집해 있는 을지로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종로 사무실은 그 두 곳 모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서울 도심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간판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시에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기였기에 서로 눈에 띄게 하기 위해 온갖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진 간판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제겐 그 간판들이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고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마다 열심히 서울의 길거리를 렌즈에 담았습니다. 당시 최고로 비싼 카메라 중 하나였지요. 지금은 한국의 치안이 월드 클래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몰래 데려가는 사건도 종종 있었고 길가에 소매치기나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치기에 제가 당했죠.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이나 하던 카메라를 순식간에 빼앗은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쳤습니다. 저는 순간 얼이 빠져서 상황을 파악하느라 도둑놈이 도망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껏 달려서 그의 뒤를 쫓았지만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못 찾겠다 싶어서 생각과 상황을 정리하고 일단 가야 했던 신사업 프레스 발표 장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등 각종 기자들을 초청해서 신사업 브랜드 홍보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매우 중요한 업무였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있는 일을 당했음에도 저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정신줄을 부여잡고 도둑을 쫓아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죠. 뜀박질을 얼마나 했는지 숨을 거칠게 헐떡거리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 눈에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제 카메라부터 보였습니다. 소매치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분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들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갔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만 가지 감정을 가라앉혀야 했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9층에 있는 발표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못 온 기자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시작 시간이 되어 시작했죠. 초청 기자들은 모두 영어가 가능해서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잠시 후 비었던 자리들도 모두 찼죠. 그런데 글쎄 마지막에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기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에서 제가 뺨을 때렸던 남자였습니다. 기자가 소매치기였다고?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뭔가 제가 큰 실수를 했음을 직감했죠. 알고 보니 제게 뺨을 맞은 남자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제 카메라를 찾아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발표 후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마시려고 사뒀던 캔 음료를 그에게 주었죠. 아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당신이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는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카메라를 찾아주고 저한테 뺨까지 맞은 것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는데 그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기분 나빠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세상 순박하게 웃더군요. 그때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신사업을 계속 알려야 했기에 다양한 홍보 행사들을 했고 그때마다 패션 잡지사 기자였던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였습니다. 굳이 디자이너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에도 가고 그랬던 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제게 환하게 웃던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그가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깊은 사이가 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야속하고 빨라서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 국제 연애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로 가지만 그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한국 지사로 오겠다는 약속도 했죠.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로 돌아갈 날을 2주 정도 남겨두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남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잡지사에 연락을 해봐도 출근도 안 했다고 하고 몸이 아파서 결근했나 싶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를 만날 수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제가 돌아갈 날은 다가왔죠. 저에게는 그 남자가 첫사랑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복귀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가 실종 신고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이탈리아로 돌아갔죠. 비행기에 탄 내내 소리 못 내고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서는 덤덤하게 사람들을 대했지만 일하다가 울지 않으려면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마음과 추억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현듯 구토 증상이 심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죠. 네, 임신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전 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저희 딸 소피아입니다. 소피아에게 저희 성을 붙여주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임신으로 힘들 때 돌봐줄 수 있는 그 남자가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죠. 제가 처음이자 끝으로 사랑했던 그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제 뱃속의 소피아와 함께였으니까요. 소피아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었죠. 그런 아이를 보면 행복하면서도 씁쓸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양가 감정이 심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몰래 울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울지 않게 되더군요. 그 남자 생각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힘들었지만 아이를 열심히 키워가며 일에도 매진했습니다. 딸을 남부럽지 않게 아빠 없이 자라는 못까지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워커홀릭 여성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저는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소피아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앞만 보고 달렸더니 벌써 소피아가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어른이 된 딸을 보고 주변에서는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를 닮은 소피아 덕분에 못 본 지 30년이나 된 그의 얼굴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소피아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한국 놀러 가요.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말은 했었지만
갑자기 한국에 가자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친구들 사이에 K-팝이 엄청나게 유행인데 자기도 푹 빠져버렸다면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고 했지만 꼭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면서 며칠을 조르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피아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이곳이 정말 한국인가? 라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국어를 귀로 들으니 한국에 온 것이 실감이 났죠. 공항에서부터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기에 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지만 한편 제 기억 속 한국의 모든 것들이 이젠 모두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상에 젖을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딸이 여기 가고 저기 가자고 팔을 끌어당겼던 것이죠. 그래서 상암동도 가고 용산도 가고 딸이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하면서 저는 그냥 따라다녔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냥 좋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길을 가다가 딸이 배고프다며 얼른 뭐라도 먹자고 하더군요. 마침 명동 근처였는데 불현듯 옛날에 먹던 칼국수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던 칼국수 집으로 갔습니다. 칼국수 참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네요. 30년 전 그 남자와 칼국수를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탈리아로 가면서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칼국수 집으로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바로 건너 테이블에 김진호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맙소사.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저히 시선을 떼기 힘들어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남자도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바라봤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놀란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인 것을 알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경악한 것은 저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저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그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도 있었죠. 그와 저는 30년 전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얘기도 하면서 도대체 그때 왜 사라졌던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시에 물을 수 없던 궁금한 얘기들도 들을 수 있었죠.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다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결혼도 하기 힘들었고 취업도 다시 하기 힘들어 자연스럽게 진로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홀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는 현재 소설가로 한국의 변화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간 제가 서러웠던 마음이 밀려왔는지 한참을 아이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진호는 제 딸 소피아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가고 소피아도 진호를 잘 따랐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진호는 수일 내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다시 제대로 얼굴을 보고 남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도 진호와 펼쳐질 앞으로의 제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마리아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전 세계에 다양한 감동을 준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